정청래 후보에게 묻겠는데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호남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께서도 호남의 사이고 이걸 호남의 인연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차적 동가 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고 YS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국제 정세나 어떤 정책적 대안에 뛰어난 분이었고 또 올곧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송영길이 호남 출신하고 지지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낙연도 호남 출신이었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뭐 그거는 약간 저에 대한 그걸 좀 잘못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초기에 정청래 후보께서 분명히 인터뷰를 할 때 1년짜리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를 할 거냐 1년 쉬었다가 2년짜리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할 거냐 세 가지 다 본인한테 의미 있는 거지만 선택의 기준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가장 손해가 본 게 뭐냐. 그래서 공천권이 없는. 아니, 공천권이 있었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천했으니까요. 그 1년짜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너무 초기 이재명 정부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연임으로 다시 나오려는 건지. 그리고 그때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한 번 했고 소나무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당대표를 그렇죠. 2번이나 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나한테 물어볼 때 물어보지. 그리고 이게 본인 답변을 해라니까 왜 나오셨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제 질문에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그것이 잘된 일이고 단일화에 헌신해 있으면 왜 18년 동안 당에 못 들어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저 박정희 제 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좀 빼주세요. 저한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를 했다. 이렇게 스마트 독재에도 얘기하셔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김민석 후보에게도 왜 나왔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당대표로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거를 모르시고 이제 본인은 내란이라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생각이고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 1호가 헌법 개정을 통한 5.18 정신의 수록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후보께서는 그 뭐 본인 생각이고 국정과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18 정신의 수록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윤석열 씨 때부터 5.18 정신은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야당도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5.18 정신이라도 집어넣어서 저는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1호 국정과제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장동혁하고는 악수도 않겠다.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 여야 대표를 불러서 악수도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형식은 품위 있게 하고 내용을 강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강한 여당의 리더십 아닐까요?
헌법 수록과 관련해서 당연히 5.18 헌법 수록 전문 수록을 해야 되고요. 저는 동학 정신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갑자기 헌법 개정을 내면서 굉장히 곤혹을 좀 치렀었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말실수인지 뭐 본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에서는 헌법 개정, 개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